고요한 일본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바로 이치하시 타치야의 성형살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잔혹한 살인자가 되고 나아가 자신의 얼굴까지 바꿔가며 끈질기게 도주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살인 사건을 넘어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기이한 집념을 보여주는 이치하시 타치야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일본 지바현 이치가와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실종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2세에 촉망받던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앤 호커는 이치하시 타치야라는 한 일본인 남성과의 마지막 접촉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행방을 쫓았고 일본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자취가 이치하시 타치야의 아파트였기에 경찰은 곧바로 그의 거주지를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찰을 맞이한 것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리고 모래에 묻힌 채 욕조 안에 방치된 린제이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린제이 앤 호커는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꿈을 키워가던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일본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는 이러한 린제이에게 접근하여 영어 과외를 요청했고 린제이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린제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린제이는 이치하시의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치하시 타치야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배경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란 듯 보였죠. 그러나 범행 당시 28세였던 그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나 성장 환경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어쩌다가 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과 뒤틀린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이 이치하시 타치야의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추적에 돌입했지만 이치하시 타치야는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일본 전역은 그의 행방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 방식은 단순한 은둔이나 도피를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스스로 성형수술을 감행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문의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키는 기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위, 칼, 그리고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그는 자신의 눈꺼풀을 찢고 코를 깎아내고 입술을 잘라내는 등 잔인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칼날을 들이댔죠. 이는 단순한 도피를 넘어선 극도의 편집증과 기괴한 집념,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강박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자가 성형을 통해 그는 본래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며 2년 7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그는 도쿄의 유흥업소와 건설 현장 등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하여 일하며 은밀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매일 밤낮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을 그의 도피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기나긴 도피 행각은 2009년 10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고 어딘가 수상하고 불안정한 태도에 병원 측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의 외모와 행동,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불안한 기운을 통해 그가 혹시 현상 수배 중인 이치하시 타치야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끈질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치하시 타치야는 마침내 체포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가 붙잡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자가 성형과 전문적인 수술로 인해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2년 7개월 만에 붙잡힌 이치하시 타치야는 린제이 앤 호커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고 길고 긴 재판 끝에 2011년 7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의 사법 체계는 살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라 할지라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그 어떤 형벌도 린제이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의 슬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치하시 타치야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안겼으며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그의 기상천외한 범행 방식과 엽기적인 자가 성형을 통한 도주 방법은 일본판 페이스 오프라는 별칭을 얻으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기사와 사진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비정상적인 행각에 경악과 동시에 기이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치하 씨의 체포 후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의 성형 후 모습에 매료되어 팬을 자처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향한 비이성적인 관심과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사회에 일그러진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죠. I am 이치하시 체포될 때까지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이치하시 타치야의 도피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마치 그의 도피 과정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죠. 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고인을 모독하고 범죄자를 미화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상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의 잔혹함과 피해자의 아픔을 망각한 채 오직 선정적인 흥미만을 쫓는 미디어와 사회의 무감각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씁쓸하고 비극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즉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얼굴까지 바꿔가며 도주를 이어가는 기이한 집념과 편집증적인 심리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범죄를 소비하는 방식,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대중의 비이성적인 관심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선악의 경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범죄가 남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로 인한 사회의 복합적인 파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일본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충격적이고 섬뜩한 미스터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스터리